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 번 맺은 인연을 오래 간직하고 이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스쳐가는 인연으로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인연을 몇 년 됐죠? 거의 한 30년 다 돼가죠. 예, 이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이 아주 특수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무슨 박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부산 가톨릭대학교 속대학과 박주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설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 두 분이 너무나 처음에 만났던 젊은 시절에 만났던 30년의 인연을 잘 갖고 와서 늘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또 특히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속에서도 인연을 이어와서 이제 이 인연을 좀 더 이렇게 침묵을 넘어서 비즈니스를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설 선생님한테 몇 마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서 가려고 하면은 비행기 몇 시간 정도 걸리죠? 직항은 일주일에 한 6편 정도 있습니다. 6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비행거리는 이제 7시간. 그 다음에 시차는 한국으로 치면 4시간이 늦습니다. 한국보다. 그럼 비행기 요금 차이 기준은 보통 평시 요금으로 얼마쯤?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왕복이 70만 원 정도 했고, 지금은 유류비도 많이 올랐고 해서 왕복이 지금 이코노미가 154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왕복에? 예, 왕복에. 우즈베키스탄이 국가가 어떻게 생긴지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가 있고요. 내륙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조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는 국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예를 들어서 물건이나 한번 보시면은 물건이나 이런 게 들어가려면은 한 개나 두 개의 나라를 거쳐야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이 발전이 없는 이유가 물류비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삼면이 바다니까 하시라도 이게 큰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데 여기는 배가 못 들어가니까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갈 수 있는 경로는 중국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경로 하나, 열차하고 화물, 그 다음에 블라디포스토크로 가서 러시아를 거쳐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든지 안 그러면 화물로 거기도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한국에서는 어차피 배로는 먼저 갑니다. 그렇군요. 기후는 어떻습니까? 기후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사계절이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8월달이 덥지 않습니까? 우즈벡은 6월달, 7월달이 매우 덥습니다. 8월달 되면 좀 선선합니다. 위도는 우리보다 좀 높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기후가 비슷해요? 글쎄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보니까 겨울에는 한국보다는 좀 덜 추운 것 같고, 여름에는 한낮 기후가 45도, 체감온도는 한 50도 됩니다. 엄청나게 덥다. 그리고 저녁에는 한 15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습도가 없어서 그늘에 가면 매우 시원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원래 사막성 기후에 좀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예를 들어서 27도, 28도인데 밤에는 18도, 15도까지 떨어집니다. 사막성 기후의 특징이죠. 저녁에는 매우 온도가 작고 낮에는 좀 덥고. 어쨌든 우리가 열대 지방에 가면 막 짜증스러워서 아이고 막 돈도 싫고 그런 것인데 이런 건 아니다, 그죠? 습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복 받은 날로 치면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니까 과일이 당도가 매우 답니다. 국토 면적은 얼마쯤 되죠? 국토 면적은 저도 정확하게는 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만 저희 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혹시 그래요? 남한의 10배? 남한에 그러니까 혹시 이게 제가
20배랍니다. 혹시 제가 이걸 잘못했으면 수정 좀 해주시면 제가 여기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알겠어요. 인구는 얼마 정도 될까? 인구는 3,500만 명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국민소득은요? 국민소득은 1인당 GNP가 월 300에서 400불. 예. 오, 엄청난데, 그죠? 예,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우리로 치면 고임금자들, 예. 뭐, 법원의 검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월 1,000불 정도. 월 1,000불 정도고, 우즈벡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우즈라는 말이 예. 한국말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아, 우리. 예. 그 다음에 베키스탄의 백은 백. 우즈벡이라 하잖아요. 예. 베키스탄이라는 말도 있고 우즈벡이라고 하는데 백이란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아. 그래서 우즈벡이 우리들의 왕. 왕의 상당이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러니까 왕이 사는 지역을 우즈베키스탄. 탄인데 예, 탄은 땅이라 그러니까 그 주위의 나라들은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투르코메니아 예. 뭐 이렇게 탄자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예. 독립을 다 한 나라인데 예. 거의 독립한 지가 30년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소련이 러시아로 이제 돌아갈 때 예, 그때 동물이죠. 예, 그러니까 그 90년 초에. 예, 그러니까 거의 우즈벡은 내가 91년도인가 92년도에 독립을 해서 맞습니다. 이번에 독립했던 30년 우리나라도 그때 수교를 맺어서 이제 30주년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즈벡의 한류 관련해서 이벤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88 올림픽 참 잘했다 그죠? 예. 노태우 대원과 문태호라도 뭐 관련 잘했네. 예,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그 누구야 고르바초프하고 예. 실제로 이제 수교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CIS 연방국이죠. 그게 CIS 연방국이 예. 전체가 우리나라하고 수교하는 그런 예. 내용이죠. 그래서 우즈벡이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때 사신들도 다 그걸로 거쳐서 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 보면은 그 타슈겐트 외곽에 가면은 그 돌에 그림이 있어요. 예. 그 우리나라 외교관 사신단들 그림도 맞아요. 있고 예. 원래는 처음에는 거기가 불교였어요. 예. 그러다가 무슬림 쪽으로 이게 바뀌었는데 예. 일단은 민족이 그 나라 외민족이 한 100개가 넘습니다. 아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민족. 예. 왜 그러냐면은 쉽게 하면은 거기가 실크로드 중간에 여간이라 보시면 돼요. 우즈베키스탄. 예. 거기 이제 타슈겐트가 옛날 수도였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통행료도 내고 낙타들 물을 먹이고 그 하룻밤 자고 여러 민족이 섞이다 보니까 다민족 국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고 실제로 지금 우즈벡에 사는 우리가 우즈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70%. 그 중에 러시아인도 있고 고려인도 있고 뭐 키르 쪽 사람도 카자흐 사람 뭐 투르코메니아 아프가니 사람 이렇게 섞인 사람들 부모들에서부터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뭐 일단은 90% 정도가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경교. 러시아는 정교동과 교를 믿고 있고 뭐 그 외에는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술은 무슬림 하는 사람들은 먹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술집은 많습니다. 그 술도 보니까 먹는 사람들도 많고 주로 또 그 친구들이 자기 저녁에 할 수 있는 거는 물담배 피면서 물담배요? 예, 물담배가 또 어떻게 생겼어요? 물담배 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면서 가장 우즈벡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축구입니다. 그래서 뭐 첼시나 뭐 이렇게 프리미엄 리그 축구를 보면서 이번 주에 한국하고 예. 그 평가전 네, 했어요. 며칠 전에 했잖아요. 예. 한국도 그런데 우즈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한국에는 친밀을 합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 10명 중에 3명은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도 안녕하세요. 수시로 듣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과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도 뭐 여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그렇게 우즈벡이 분교 형식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서 한국어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치면은 외국어 대학교 아주 머리가 좋은 애들 가는 데가 세계 외국어 대학이라고 있고 동방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는 한국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과에 한 180명 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 듣기 평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 오기 위한 비자를 내는 거는 상급을 예. 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5급이나 6급 정도는 아주 지금 저희들하고 한국어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단지 이제 사자성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한자 용어는 잘 모릅니다. 근데 기본적인 대화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가지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 직원이 저하고 한 지금 1년, 2년 같이 통역을 하는 친구인데, 거기 세계 언어 대학인데 한국어 듣기 평가는 5급입니다. 근데 그 친구도 저하고 얘기하다가 부산 사투리를 알아가지고 뭐라고 예.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아니 부산 문화를 전파를 하고 계시니까. 예. 우리가 토익 치듯이 이제 그들은 한국어 능력이 예. 한국 교육원에서 추천하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남바 어린다 그죠? 예. 그래서 한국을 가면은 뭐 그 주변 국가를 가더라도 한국 여권 주면 그냥 뭐 우리는 프리패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굉장히 저 한국에 대해서 친밀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그 전에는 세계 3대 공항이 있었어요. 공항에 갔다가 이미그레이션을 통과를 못하고 돌아가는 공항이 많아요. 그 전 세계 3대 공항 중에 하나가 우즈베키스탄 공항이었어요. 글쎄요. 예, 지금 미라지오프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 때는 아주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가면 그냥 논스톱. 그 다음에 한국어 쪽 티켓팅 하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또 티켓팅 이번에 신공항 옆에 구축을 해서 새로 또 만들었어요. 그건 아시아나 대한항공 티켓팅 라인입니다. 네. 그 정도는 한국을 봐요.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뭐 달랑 뛰어가고 싶은데, 예. 그럼 우리 설 사장님께서는 언제 우즈베키스탄에 가셨나요? 지금 횟수로 한 4년 반 정도 됩니다. 예. 그 어떤 부분이 좋아서 그렇게 발길을 돌렸죠? 아니, 뭐 아주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본래는 저 해외 생활을 싱가포르도 했고, 필리핀도 했고, 일본 나고야도 있었고. 여러 국가를. 예, 근데 우즈벡 가기 전에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한 2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고, 뭐, 그래서 이제 부업으로 뭘 할까 하다가, 그 나라가 사막 기후니까, 여자들이 기름기 음식을 먹고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합니다. 그러고 화장을 잘 안 씻어요. 그러니까 30대만 되고 애를 놓게 되면 노화가 빨리 와서, 우리가 이래 봐서 지금 한 40, 50대인데 나이 보면 32살.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마스크팩하고 크린징 폼하고 기초 화장품 세트를 들고 들어가 봤어요. 진짜 근데- 사강을 탁월한 분이야. 근데 그네들의 생활 수준으로는 한국 화장품이 아주 비싸다. 너무 비싸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나라는 정식 뭐 이건 좀 우즈벡 비하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내륙이다 보니까 물류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보따리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핸드 캐리어가 발달돼 있어서 필요한 건 한국에서 많이 사가지고 시장에 주로 이제 많이 뿌리니까 거기서 이제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 그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크레이징 폼, 마스크팩, 한국 거는 아주 좋아하고요. 그 외에 또 찾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조금 기초 화장품도 좀 소비를 하고 있고, 한국 업체들도 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일단은 러시아 화장품보다는 한국 화장품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중국 분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한국 화장품을 많이 찾고 있고, 그래서 매출을 보면 작년 대비 올해도 한 20-30%는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 국민소득이 얼마쯤 되죠? 국민소득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0불에서 400불, 매년 한 10% 정도는 임금 인상이 됩니다. 그래도 뭐 편차가 다 있으니까 어느 나라 없이 부자는 엄청 부자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설 대표께서 하시는 고유 사업을 조금 뭐 소개를 하면 어때요? 지금 현재 주 일을 지금 화장품 유통을 하고 있고, 거기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했는데 좀 솔직히 좀 프랜차이즈 쪽은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 오기 전에 키르기스탄 비시켓에 한 군데 하고, 거기에 이제 지방도시 페르가나라고 있습니다. 그 일단 대리점 계약은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저 포기를 했는데 대리점 계약은 하고 왔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한국으로 치면 올리브영 이런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라온이라는 건데 순수 한국말로
즐겁다라는 말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예. 한국 이름으로 라온이라 이름을 지었고요. 예. 그래서 라온이 좀 교민 사이에서는 많이 좀 알려져가 있습니다. 알려져가 있고 그래서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본래는 IT 쪽으로 옛날에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차피 좀 다른 사업을 좀 해야 뭐 수익이나 이런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홈페이지 개발하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T 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DB 변환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우즈벡 국가 사업이라든지 예. 뭐 우즈벡에 관련돼서 IT를 위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쉽게 얘기하면 그 현지 코디 역할을 해서 한국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원활하게 계약을 해서 그 회사 설립을 도와준다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교수님, 예. 이 30년 넘게 이런 인연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좋은 찬스인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뭐 좋은 계획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 소프트웨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IT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 한국의 IT 뭐 특히 이제 뭐 전자 제품부터 뭐 컴퓨터 IT 소프트웨어 모든 부분들을 다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 어찌 보면 선진국 리드를 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또 우즈베키스탄에 우리가 좋은 어떤 솔루션이나 프로그램 같은 걸 진수해서 우즈베키스탄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아주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어찌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어찌 보면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시아에서 인방국으로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같이 또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래도 좀 밝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술 대표님은 뭐 제가 아주 어찌 보면은 우리 이제 젊었을 때 만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어찌 보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이제 새롭게 진출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뭐 플랫폼이 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 역시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을 만나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전통 문화를 해외에 수출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또 이 국내 산업이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저성장세를 접어드니까 우리의 이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신산업을 수출하려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은 술 대표님도 좋고 또 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도 몇 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예. 우즈베키스탄 관련 유튜브가 이제 있으십니다. 그 중에 구독자가 제일 많은 거는 우라 TV라 해서 우즈벡 라이프라고 유튜브 검색창을 치면은 그 우즈벡 자기 살고 있는 우즈벡 부인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우즈벡 라이프라고 유튜브 치면 아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한 분은 TV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현지에서 지금 설계 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취미는 주로 부동산 관련, 그 다음에 회사 설립 관련, 이래서 이제 회사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 사장님의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고 있고 지금도 뭐 안에 한국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면은 안에 뭐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도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동생인데 이 친구는 이제 그냥 해외 여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우즈벡 지금 이제 1년 살기 하면서 이제 자기는 우즈벡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집에 삽니다. 제가 옆집으로 또 구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 유튜브 명은 방건이 TV. 근데 뭐 좀 바빠가지고 이제 좀 업로드가 잘 안 합니다. 근데 뭐 재밌습니다. 그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개가 있는데 크게 뭐 대표적인 거하고 세 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제 한 가지 이제 우즈벡의 어떤 내부의 어떤 우리 이제 치안이나 이제 뭐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거 뭐 특별하게 우리 이제 어차피 한국 사람이 방문하고 이러면은 가장 큰 게 이제 우리 치안 문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보면 한국만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도 가다 보면 이제 특히 외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예. 이런 부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설 대표님이 그동안 한 예. 5년 정도 있으면서 그런 부분 느낀 점을 좀 잠깐 이야기. 우리나라만큼 안전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기운인지 모르겠지만 이 팔방이 내륙이죠. 내륙이면은 결국 이제 걸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국경을. 그렇죠. 그 얼마나 그 불안하겠어요. 우리는 그 바다라도 예. 겁이 나는데 예. 그런데 그 전에 잡혔다는 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밤에 뭐 새벽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뭐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즈벡은 총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예, 아니 내가 벌써 한 20몇 년 전에 이제 카자흐스탄 가니까 예, 그거는 예. 총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예. 그 옛날에 아마 내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옛날에 그 삼성이 그게 이제 광물 때문에 갔다가 예. 삼성 직원이 총 맞아가지고 그때 옛날 이제 그 대서 90년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즈벡이나 이런 데는 예. 그렇지 않네 그죠? 예, 아주 치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서가 원치 많습니다. 우즈벡은. 경찰서가 많아요. 예, 경찰서가 많고 대통령이 출퇴근합니다. 거기도. 예. 그러니까 출근하기 1시간 전부터 길을 다 비켜주고 움직이도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꼼짝 못합니다.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구경은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안전합니다. 예. 예. 우즈베키스탄에 생산하는 과일은 어떤 게 있어요?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수박, 수박이요? 수박 이만한 거 1,000원 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인데 산모루 포도 이런 거 있습니다. 예. 1kg에 1,500원입니다. 저는 항상 사 먹습니다. 좀 비싼 거는 귤은 다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그 다음에 망고, 망고가 아니고 애플 망고도 있더라고요. 애플 망고, 애플 망고가 아니고 그 뭐더라 메론. 예, 메론도 이만한 게 1,000원 합니다. 1,000원. 근데 예. 내용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해초 스님이 기록에 포도 이야기가 나온대요. 예.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 지역이 포도가 그렇게 맛있다고. 왜냐면은 예, 맞아요. 아마 우리 이제 신라 시대 때로 돌아가면은 해외 과일을 많이 못 먹어봤으니까 아마 해초 스님이 다른 거는 먹어봐도 몰랐을 거고. 근데 이제 그 포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있었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포도가 굉장히 맛있다. 그러니까 과일이 원치 많이 나오니까 철이지랑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른 과일로 팔아요. 금포도. 그래서 또 거기 가면은 그 마른 건어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금포도도 매우 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꿀도 유명하고.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뭐 이게 개발도상국 수준에 있으니까 가공산업이 좀 뒤처질 것이고 뭐 그런 걸 수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시청자가 뭐 이렇게 수입을 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면은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면 그죠? 비즈니스 하고 싶으면 실제로 저희 주위에 아시는 분이 체리를 이번에 100톤인가 500톤을 수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류도 아마 수입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체리도 우즈벡 체리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만큼 수입했으니까 마트에 파는 체리는 아마 우즈벡 체리지 않을까. 우즈베키스탄 체리 적기가 있으면은 그분이 수입한 체리라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져오신 분이.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 박스포드한테 의뢰를 하면은 제가 받아서 이제 우리 설 대표님한테 토스를 했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뭐 시장 조사로 많이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실제로 1년을 못 버티고 철수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나라는 매우 늦습니다. 그리고 뭘 알아보더라도 우리가 알아보면 3, 4일이면 알아볼 수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한 달이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럼 업체가 오면은 직원들 급여가 나갈 것이고 임금비가 나갈 거고 그다음에 그 시장 조사비가 나갈 것이고 그래서 회사를 만들기 전에 자본금이 뭐 50%가 날라가서 그 다음에 땅을 계약을 했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2년 동안 묶여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현장에 정확한 거를 전쟁에 오시가 하는 거는 맞는데 그 전에 한번
좀 디테일하게 시장 조사를 만약에 의뢰를 하시면은 제가 뭐 힘이 나는 데까지는 그 사업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오셔서 직접 판단하시는 것도 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슬 대표님이 뭔가 이제 우리 박스포트 TV에 연락을 하면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이제 리포트 형태의 어떤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현지 고민이나 결국 이제 아마 비즈니스 본다 그러면은 이제 계획 단계부터 사실은 이제 그 리포터들이 리포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그 현지 정보들이 필요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이제 슬 대표님이 해주실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이래 보시면 되죠. 우리가 흔히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를 검색을 합니다. 그렇죠. 검색을 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넘어가는데 사실 우즈벡은 거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길은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것도 그거지만 그렇게 구현 정보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인데 그게 더 문제죠.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이게 국민끼리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원래 이제 비즈니스는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한다는 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비즈니스 정보를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그 비즈니스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글이나 우리 인터넷에서 하는 거는 일종의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지 실제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사실은 그 데이터가 쓰인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이게 비즈니스가 너무 어찌 보면은 쉬운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현지 법인도 지금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자 업무라든지, 뭐 왜냐면 제 회사 이름으로 비자도 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한국 업체가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그만큼 가르쳐야 되는데, 뭐 거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직원을 급여를 1,000불, 2,000불 주면 그래 한 직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금 수준이 300불, 400불인데 1,000불, 2,000불은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의 좀 500불을 주더라도 그 일을 가르쳐서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직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다 겪어봤습니다, 일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죠. 아까 그 회사 그 전경이라든지 그 사진 그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일단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화장품 매장 오픈할 때 이제 뭐 요 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제가 요 사진을 또 찾아야 되거든요. 회사 전경을 보여주시면 되게 좋은. 회사 그러면은 지금 CCTV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실시간. 그렇죠. 지금 이제 원격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회사의 상황실을 연결해서 지금 현지 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현지 시간 지금 이제 4시간이 늦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차가 4시간이다. 이쪽은 지금 뒷문, 이쪽은 이제 카운트 이제 실시간. 카운트고. 참 우즈베키스탄도 많이 발전했다 그죠? 전 세계가 그렇죠. 그다음에 앞쪽으로 보고 여기는 이제 정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있는 사무실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직원들 회의하고 있네, 그죠? IT 직원도 지금 회의하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밑에 창고입니다. 지하. 여기까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대비님 그 우즈베키스탄에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그 외자법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 외자법인에 대해서 혜택이랄까? 혜택은 없습니다. 혜택은 없고 일단 비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거기 가면은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가. 일단은 30일 노비자입니다. 30일 노비자예요? 30일 노비자고 비자를 연장을 하시면은 외국에 한번 나갔다 와야 됩니다. 근데 우즈벡은 아주 좋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내륙이니까. 국경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택시로 택시로 30분 거리. 점심 먹으러 외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요, 외국도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카자흐스탄 신겐트 쪽에 우즈벡 그 이미그레이션을 지나서 나와서 카자흐스탄 이미그레이션을 지나서 여기가 카자흐스탄 이제 땅이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 땅에 요리 나가서 다시 돌아서
다시 카자흐스탄 입국, 우즈베키스탄 입국, 다시 도장 찍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 나갔다 들어오는데 한 1시간 반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30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또 택시 타고 들어와서 자기 웬만한 나라가 안 그래요. 사실은 우리나라 여건이 웬만한 나라, 필리핀도 그렇고, 예. 그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이제 뭐면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예, 예.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하고 네, 다 붙어, 태국도 붙어 있고 중국도 붙어 베트남은 예. 다 붙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노비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여건이 그레이드가 거의 탑그레이드잖아요. 전 세계 3위입니다. 3위가 그러니까 전 세계 탑그레이드니까 예. 그런 이제 혜택이 아닌 혜택을 누리고 아니 근데 우즈벡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30일이면 나갔다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그냥 뭐 초기화 됩니다. 도장이 새로 찍히고. 그런데 우리는 반도국가고 국가는 저기 막혀 있으니까 그래 안 되잖아. 그렇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건 대만도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굳이 비자를 안 내고 사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 되니까. 방문으로요. 예, 예. 예, 뭐 그렇게. 저녁에 술 마시고도 예, 뭐 그러면 일반 일로 가셔야 되고. 하여튼 뭐 새벽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국경이 문을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새벽에도 돌아다닙니다. 예. 국경이니까 아마 뭐 그러겠죠. 사실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럽, 프랑스, 독일, 뭐 예. 오스트리아, 뭐 그다음에 저 체코 다 연결돼가지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표시만 있거든요. 그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넘어갈 때 딱 보면 프랑스에서 딱 그 아무 지키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그 요즘 이제 우리 박 교수가 대학에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뭐 가톨릭 대학인데 사정은 잘 모르겠고 그 해외 유학생을 모아서 뭐 전전한다든지 그 유학생도 좀 뭐 유학생을 모는 것보다 현지에 예, 분교 형식으로 만들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2년은 거기서 하고 예. 2년은 한국에서 온다는 식으로. 아. 그리고 또 우즈벡은 사실 한국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한국에 취업 한국어를 물론 좋아서 그런 우즈벡인 분도 있는 반면에 한국어를 어차피 잘하면은 한국 회사에 빨리 자기들이 갈 수 있다, 뭐 산업인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접근을 학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즈벡에 있는 학교는 그냥 졸업장만 주는 걸로 끝나는데 시스템을 만약에 뭐 3년을 거기서 배우고 1년을 여기서 학생 비자를 내서 이쪽 학교에 와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졸업을 여기 시키면서 한국에 취업을 만약에 시스템이 된다. 그럼 제가 볼 때 우즈벡에서 아마 서울대학보다 더 멋질걸요, 그 대학이. 서로 올라갈걸요, 서로. 1년에 그 우리나라 그 대입 수능 그처럼 우즈벡에 그 1년에 150만 명 칩니다, 150만 명. 엄청나게 칩니다. 공부는 진짜 엄청나게 합니다. 그 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100몇십 개가 있는 걸로 다슈겐트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얘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는 거죠. 한국 대학교. 어차피 한국하고 똑같은 졸업장을 주니까. 거기 가서는 한국 대학의 이제 그레이드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 인하대면 여기 인하대면 졸업장은 똑같아요. 당연히 다슈 밑에 들어가겠죠. 이거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죠. 예. 그리고 학비도 비쌉니다. 뭐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싸지만은 그래도 국립소유에서 싸진 않습니다. 싸진 않습니다. 150만, 200만 해갑니다. 한 학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옛날 우리가 이제 60, 70년대 어찌 보면 이제 붐이 구라파로 이제 옛날에는 구라파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학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한국이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 급여가 이제 사실은 산업 구조가 1차 산업이다 보니까 1차 산업은 사실은 임금이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3차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도 이제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되는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한국 대학들이 지금 취해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만약에 이제 거기서 학생들을 뽑아서 수업을 가르치고 4년은 그냥 졸업을 시키느니 차라리 뭐 특정 학과를 정해서 4학년을 그냥 한국에 다 통째로 데려온다 하면은 아마 그 과는 경쟁률이 뭐 100대 1, 1000대 1 서로 올라갈걸요. 예, 그런데 저는 한국 대학도 한번 좀 그런 거 생각을 해서 어차피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또 그런 외국인 인력을 좀 더 양성을 시켜서 뭐 적조
적재적소에 시켜도 되고 그것도 우즈벡 친구들이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즈벡어도 하지만은 러시아어도 잘합니다. 그리고 아마 영어도 잘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 관련이니까 한국어도 분명히 배울 거고. 그다음에 얘들이 또 친구는 뭐 따지라는 말이 있어. 타지스탄. 그다음 아랍어. 그러니까 한 5개국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내륙 국가들의 특징이에요. 내륙 국가들은 서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뭡니까 거기가 이제 교통 중심지다 보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여행 갔다 와서 눌러앉는 사람도 많으니까 다민족이 되고 또 언어도 많아지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내륙이다 보니까 교류가 워낙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은 보면은 언어를 거의 대부분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쓰거든요. 네덜란드가 그렇잖아요. 네덜란드가 여러 나라만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참 우리 같이 이렇게 딱 어찌 보면은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쓰지만 딱 한 민족이라는 어떤 이런 어떤 체계가 유지된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순종이라는 의미는 벌써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저 러시아가 인구가 한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중국이나 미국 쪽을 의존을 하는데 러시아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는 지하 자원도 많고 우리나라 삼성이나 LG가 돼서 거의 국민기업으로 대우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팔도 그 라면도요 거의 국민 라면입니다. 근데 그렇게 러시아에 가서 아니 초코파이가 제일 유명해요. 초코파이도 유명하고 팔도 요 도시락 그 국민 라면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우리나라 제품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되고 인구가 1억이 넘고 그 애들 소비력은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앞으로 러시아를 잘하는 사람은 러시아 가서 굳이 명예퇴직 안 당해도 계속 할 수 있다. 왜? 그런 나라나 춥다고 안 갈 거니까. 근데 그런 나라일수록 미인들이 많습니다, 또. 그래서 젊은 친구. 없어 내 거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뭐 취업 준비생들은 그냥 무작정 러시아를 가십시오. 가서 1년 살기 하시면은 뭐 꿈에서 그리는 엘프 같은 여자와 결혼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기 때문에 뭐 러시아 쪽은 많이 안 갔겠지만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전 세계 제일 미인인데 그 나라 여자들도 지금 뭐 우즈벡도 많이 와 있고 조지아도 와 있고 하니까 이번이 찬스입니다. 집이 나라가 없으니까 빨리 가서 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 교수님 재단가 IT 기술자잖아요. 그 IT 기술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좀 이렇게 가능하죠.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제가 거기서 이제 캡처를 이거는 한국어 할 수 있다. 이게 아직 스킬이 좀 부족한데 이 일을 한 지가 이제 한 몇 달 안 됐습니다. 이제 IT 쪽 관련으로 좀 더 국가 쪽 일을 하려고 왜냐면 우연한 기회에 제가 누구랑 밝히기는 그렇지만 그 이제 조력자를 한번 알아가지고 그쪽에서 일거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우즈벡에서는 지금 IT 대학교, IT 비즈니스 센터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떠한 장소에 특별한 지정구역으로 정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3년 비자도 나오게 해주고 그러니까 IT를 잘하는 사람이 저 나라 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즈벡이 사실 살 수 있는 거는 IT 기술밖에 없고요. 우리나라하고 얼마 전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협약을 맺은 게 스마트 시티가 일중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농산물 관련한 비닐하우스, 뭐 딸기 재배 기술 이런 거.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들 시청각 교실이라든지 그런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제일 이 사람들이 공들이는 거는 보건.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부 차관이 아마 지금 우즈벡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금 관련도 그대로 모방할 거라고 세무국장이라면 국세청 정상화된 국세청 제일 대빵 분이 국회청장 얼마 전에 또 우즈벡에 가서 MOU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나라하고 지금 다 모티브를 따라하는데 그러면은 전산도 따라 안 하겠습니까? 제 말은 그 말이라는 거고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KT가 가서 국가 사업을 열심히 잘해준 덕분에
우즈벡에 있는 공무들도 한국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후임으로 이제 그런 일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도 KT가 들어가서 아주 성공리에 광랜도 깔아주고 해서 몽골도 아주 지금 발전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즈벡은 몽골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즈벡 그 다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일등이 열고 있는데 예. 우리 한국의 문화는 좀 뭐 어떤 뭐 똑같이 거기도 BTS 아미 팬들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한국 댄스 춤추는 애들도 있고 요번에 얼마 전에 24, 25일 날 한국 우즈벡 3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춤 경연대회, 근데 우리나라 가수 뭐 엘리도 오고, 그 다음에 뭐 11월달 또 블랙킹가 뭐 아이돌 가수가 내한 공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못했던 게 요즘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목꽃이라는 한국의 그 해외 그런 공연 기획하는 회사 이름이 목꽃이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우즈벡 끝나면 인도네시아 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행사를 봤는데 아주 다양하게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게 저희들도 화장품으로 한번 거기 나가서 화장품 좀 알렸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 제안한 지인 중에 이제 연을 전 세계적으로 보고를 연. 하잖아요. 예. 예, 예. 하늘에 깔린 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한지. 아, 예, 한지는 우리나라의 참고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네, 그런데도 좀 이제 마케팅을 하면 좀 관심이 있을까요? 그거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예. 좀 시장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예, 예. 뭐 종이는 제가 볼 때는 한지 그거는 봤습니다. 여자 속옷 포장할 적에 한지 두 개. 한지는 거. 원래 이제 이게 원래 종이가 예. 중국에서 개발돼가지고 예, 어디로 가냐면 그 이제 그 실코드를 따라서 유럽으로 가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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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 아마 종이는 있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종이는 예. 일단 이게 완전 천연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종이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죠. 그러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글로 쓸 것 같으면 우즈벡 생활 수준에서는 안 맞다는 거죠. 아, 그렇지. 그런 건 아니고. 그래, 근데 인테리어. 한지는 이 인테리어용이라든가. 예. 인테리어라든지 예, 그 벽지용. 반투명 조명. 예,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적당히 이제 이렇게 바람을 예, 이제 맞아주면서도 환기도 되는. 근데 뭐 조명 거의 100%가 다 중국산 쓰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예, 뭐 예를 들어서 다 저런 조명이라든지 지금 요 밖에 봐도 이런 조명이 다 이거 중국산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간 조명이라 그럽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시장 조사해 봤는데 다 100% 중국산. 예. 아마 중국이 아마 내가 생각 전 세계 아마 예. 그러고 뭐 중국이 가까우니까. 가까 내륙이 오르니까 전 세계 바이어들이 막 몰려들고 있다든지. 예, 예, 뭐, 근데 중국산, 네, 가격은 못 맞춥니다. 그렇죠. 원칙 그네들이 대량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있겠죠. 뭐 좀 특별한 경우에 한국 관련해서 한지를 쓴다 그러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대기죠. 한인한테 얘기해서 한번 다음에 뭐 행사 같은 거 하시게 그 한지 그걸 갖다가 업체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하면 되겠죠. 거기는. 예. 저 이제 우리 교수님 마무리 말씀 한 번씩 예. 하시고. 예, 아니 뭐 저는 이제 우리 설 대표님을 오랫동안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런 좋은 어떤 토론, 그다음에 이제 미래 발전을 위한 어떤 토론이고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자리와 장소를 만들어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사업 번창하시기를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제 설 대표님. 예, 뭐 저는 지금 해외에 있으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일단은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나라 사람들도 좀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살면서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만 저는 믿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자리 마련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예.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IT 사업을 하면서 2010년도, 12년도에 뭐 영국으로 저기 뭡니까 미국의 무슨 밸리죠?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예.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예. 그들이 소개하는 걸 굳이 이것들을 믿고 가서 낭패를 본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늘 맹세코 이 현직 교수이신 예. 박수로 교수님을 모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설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정말 트릭 하나도 안 쓰고 예. 거짓 없이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좀 도움이 되신다 싶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예. 좋은 비즈니스로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 동반자 박서포터TV입니다. 유튜브 상에서 검색 구독하시는데 애로가 있으신가요? 010-3599-5203으로 문자나 카톡 신청해 주십시오. 언제든 편리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박서포터TV는 오픈 채팅방도 운영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다양한 소식과 혜택, 귀한 정보를 받아보십시오. 메시지로 아주 편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